우리 시험은 왜라는 이유는 안 묻는다 했어요. 내가 강의할 때 왜 저렇습니까는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 왜란 뜻을 안 물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가세하고 안 하고 그것만 익히면 된다고. 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0페이지 보면은 납세 의무자 및 납세지라고 있는데 1번 방금 취득세는 뭐다? 실질주의. 그럼 가로 1번이 어떤 뜻이냐? 사실 취득이 있다면 등기 등록 관계없다 이 말이죠. 찌라게 된 것만 보세요. 자, 이해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가로 2번 주체구조부 있죠. 자, 이겁니다. 건물이 있어요. 건물 수인이 갑입니다. 주체구조부. 그런 딸린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도 갑입니다. 같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는 갑인데 여기 을이야. 그럼 을이 취득했으니까 을이 납세 뭐 져야 되죠? 근데 이 딸린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면은 그거는 이제 을이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을도 납세무가 있지만 갑도 납세무가 있다. 이제 자기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이 되느냐? 누가 납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함께 치러본다. 그럼 이 을이 납세무를 안 하면 누가 낸다? 주체구조부 소유자가 납세무를 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상속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취득은 원시와 성계 있고 성계는 유상과 무상이 있어. 근데 무상 받는데 상속 받았죠. 그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죠. 그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상속인이야. 그러니까 상속받을 때는 상속인이 취득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속인이 각자 받은 물건 있죠? 받은 물건만큼 납세물을 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상속받은 물건 하나인데 공동상속 받을 수 있죠. 그때는 연대 납세무다. 자, 그 다음에 4번 조합원 있죠? 조합원은 우리가 왜 조합원이 된 거예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재건축되죠. 그럼 재건축되니까 조합이 개선됐죠. 그럼 조합원들이 거기에 계속 건물 완성될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주택조합이 업무를 대신해 주겠죠. 그래서 주택조합이 누구용으로? 조합원용으로 했어요. 그럼 조합원 것이죠. 그럼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합원이 아니다. 조합원에 기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분양한 거죠. 그러면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안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끝난 거고.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상당히 중요하다 했죠? 다른 질문 어렵지 않다 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누가 했어요? 특수관계자는 이런 사람들이 특수관계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국가는 세금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거래한다는 것은 뭐냐? 부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전혀 믿지 않는다. 일단 답은 내야 돼요. 배우자 간 직계조음 비속간 거래 자체를 국가는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려로 본다 했어요. 뭐로 본다고요? 정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배우자 간 직계조음 비속간 놓으면 일단은 무상이라 무상. 정려 취득이라고요. 알아듣나요? 자, 그런데 입증 효력이 있다면 그러면 입증 효력은 어디가 인정된다? 31페이지 원 1번이 뭐죠? 공경매잖아요. 그럼 법원을 통해서 받아왔죠? 2번 파산 선고잖아요. 공경매, 파산 선고 이런 말이 들어가면 뭐다? 유상행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맨 끝에 뭐죠? 교환이죠. 교환은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 부동산과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 부동산이 왔다 갔잖아요. 그럼 등기부상에서 바로 입증하잖아. 교환이니까. 생각할 이유도 없죠. 자, 근데 공경매, 파산, 선고, 교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유상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여러 사실에 의해서 지급 사실을 입증했어요. 몇 가지입니까? 공경매, 파산, 선고, 교환, 지급 사실을 입증했어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유상이고 이런 말이 없으면 종료취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판단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야. 알겠어요?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조심할 지문은 배우자, 직계조음비속 이런 말이 들어갈 때만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부담부 정려. 부담부 정려라는 거는 자, 갑이란 사람이 있다. 그럼 갑이란 사람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이 있는데 그럼 A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 물건이죠. 거래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따져야 되겠죠.
가치. 그럼 이 A가 갑이 가지고 있는 A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뭐 해줬을까? 이전 등기 이전 해줬다고요. 그럼 등기 이전을 받았으니까 을이 소유권을 가졌잖아요. A 부동산에. 근데 이거에 대한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정려잖아요. 그럼 정려자고 수증자죠. 그럼 이 수증자 을은 뭐 받았어요? A라는 부동산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A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지불한 대가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이 물건은 대가가 없단 말이야. 그럼 받은 물건과 내 부동산과 유사한 물건이 다른 사람이 거래한 가액이 있겠죠. 그래서 요 물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냐? 시가라 하죠. 시가. 됐나요? 그러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을 가져와라 이 말이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을 가져와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시가 인정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5억짜리야. 그럼 이 5억에 대해서 무슨 취득이다? 전부 무산취득이잖아요. 그럼 무산취득이다 하는 거야. 됐나요? 그런데 부담부 무슨 말이에요? 갑이 타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갚을 빚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갑이 갚아야 될 빚. 3억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갚아야 되잖아. 근데 너가 내 대신 이 돈을 갚아줘 라고 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부담부. 부가 뭘 돼요? 채무. 이거는 부담. 너가 인수해줘. 그러면 을은 본인이 갚아야 부채가 아니잖아요. 대신 갚는 조건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은 재산은 얼마짜리인데? 5억인데 그 5억 가치 중에 5억이란 가치 중에 뭐가 된다? 채무의 구은 무슨 분이고? 유상취득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해됐나요? 그럼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그럼 나머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정려받은 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해됐나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무상취득이다. 이거를 맞게 설명했는지만 알면 된다 이 말이지요. 유상부분과 무상부분. 정려받은 재산 가액에 취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취득행위가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고요. 가세적용이. 그래서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갑과 을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면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넘기고 부담부 정리했다. 그럼 배우자가 아닌 게야. 그럼 몰래 돈을 줄 수 있죠. 통장으로 거치지 않고 몰래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일단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간에 어떤 현금이 따르는 거래는 전부 다 뭐로 본다? 정려. 근데 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유상. 이해됐나요?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는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관계를 일단은 뭐다? 정려. 됐나요? 정려. 그럼 어떤 경우에? 공경매나 파산선고나 교환행위나 지급 사실을 증명한다는 말이 있으면 유상. 그 말이 없으면 종료. 입력했나요? 자,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간주취득이야. 변경을 하니까 가액이 증가됐다 했어요.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니까 세금 내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익을 보여요? 변경을 하니까 가액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는 일단 증가분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있다는 거고. 되나요? 너나 변경 시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8번은요. 8번은 우리가 32회 때 출제됐는데 상속받았어요. 돌아가신 분 재산을 각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각자 명의로 상속 등기가 됐어. 각자의 재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각자의 재산이 됐어. 근데 상속인이 누군가 불만을 느꼈어. 그래서 다시 상속을 다시 재분할합시다 라고 청구했다고요. 그래서 A 상속인으로부터 B 상속인이 다시 받았다고요. 그럼 초과분이 발생했겠죠. 그럼 정가분이 발생했죠. 대가는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것이 상속이냐 정려냐. 일단 결론은 뭡니까? 상속이 개시되었단 말이야. 상속 등기가 이미 끝났다. 각자 자산이 됐단 말이야. 근데 정가분이 발생했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정려받았다 이 말이야. 무슨 취득이다? 정려취득이라고요. 기본이. 자, 진하게 된 것만 읽어보세요.
전액이 된 게 뭐냐?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있죠. 각자 재산이다 말이야. 각자 재산. 그런데 지분 분할, 예? 지분에 대해서 지분 분할 결과 그 오타 났죠. 재분할 결과 뭡니까? 특정 사항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치되겠죠. 이건 그러니까 정려취득이라고. 알아듣나요? 자, 그런데 정려취득인데 우리는 상속받았을 때는 법정 신고기간이 얼마 된다고 했어요? 6개월 준다 했죠? 알겠어요? 그럼 법정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분할 됐어. 그런 정려가 아니고 상속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1번, 2번, 3번 있나요? 1번이 뭐냐? 신고기간 내 재분할 될 때는 정려가 아니고 상속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2번은 뭐가 들어갔을 거예요? 상속 회복 청구소 있죠. 소는 뭡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내 지분을 가져왔다. 이때도 뭐다? 정려를 보지 말고 상소로 보세요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재산이 많은데 내 밑에 내가 얼마 죽을 거야. 근데 밑에 뭡니까? 손 아픈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어. 그래서 그 애한테 내 재산 주기 싫어. 유언을 남겨가지고 그 애한테 재산 안 줬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들었는지 그래도 내가 저놈의 자식인데 내가 죽고 나서 뭡니까? 청구를 하더란 말이야. 유류분 청구.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재산 받는단 말이야. 원래 없었는데. 이해됐나요? 그럼 상속이라. 정리가 아니고. 알겠나요? 네, 그런 경우. 소. 자, 그 다음에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요. 그리고 채권자 대의권이다 이 말이야. 뭐가 들어갔다? 채권자 대의권 행사로 인해서 다시 재분할됐을 때도 정리가 아니고 상소로 봐라 이 말이야. 알겠나요? 자,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올해는 출제될 확률이 좀 떨어진다. 조심할 것은 배우자 직계 조험비속 내용만 조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9번 32페이지 가로 9번요. 무슨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행위다. 자, 무슨 지출행위다? 자본적 지출행위다. 자본적 지출은 내가 새로운 부동산을 산 거 없어요. 자,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택지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럼 토지를 이미 취득했단 말이에요. 자, 뭘 취득했다? 토지를 이미 취득했다고요. 근데 그 토지 위에다가 정원을 꾸몄다고요. 정원을 꾸미니까 부동 가치가 높아지죠. 근데 요것만 보면 돼요. 어디에 설치했느냐는 거죠. 토지에 정원을 설치했다. 그럼 뭐가 된다? 토지치료 받는다 이 말이야. 토지에 설치했으니까 토지 가치가 높아진 거야. 그럼 토지 취득으로 보니까 토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토지를 샀어? 그게 건물을 신축했어. 건물을 신축한 후에 정원을 갖췄어. 그럼 그 건축물 가치 높아진 걸 본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럼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답은 아주 쉽죠. 이 문제의 지문은 길지라도 답을 찾는 거는 쉽다는 거예요. 어디에 했다? 토지에 하면 토 나야 되고, 건축물에 한다면 건. 이게 답이라고요. 알아듣나요? 그래서 뭐 문장이 지문이 기니까 어렵다. 공법 성격은 딱 답이 이거 물으니까 이거 알면 되고, 이거 물으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에 했다 토 나건, 건축물 했다 건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답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02번의 가점주주는 이게 전부야. 막 그게 뭡니까?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설명했지만 이게 다라고요. 여러분이 가점주주에 대해서 머릿속에 입력할 것은 은행에서만 돼. 비상장법인만 돼. 몇 프로야? 50% 초과야. 됐나요? 아까 설명할 때 가점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고. 자, 옆에 뭡니까? 1번, 2번, 3번 당에서 납세의무를 얼마 부담하는지. 최초 가점주는 설립시는 가세했다 없다? 없다. 설립후는 전부 가세한다. 가점주가 취득했다. 재차 가점주는 뭐만 한다? 과거에 납부한 적이 있으니까 납부한 건 면제 준다. 그리고 뭐만? 정가분만 가세한다. 알겠어요? 끝이라. 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 33페이지. 앞에 부분이 이해됐다면 요걸 다시 볼 필요 없다고요. 아까 정리한 거 보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33페이지 3번이 뭡니까? 취득세의 납세지 있죠. 자, 우린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야. 근데 취득한 부동산은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부동산이 취득한 물건이 있는 장소하고 취득자는 그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에 취득할 수 있지만 다른 장소에 있었잖아요. 취득자와 소재지와 물건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 중심이야? 그래, 우리 지방세다, 지방세. 지방세라고. 그럼 취득자의 기준으로 납세지가 아니고 취득한 물건이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 취득세는 그 물건을 뭐 할 거야? 소유권을 행사할 거라고요. 즉 취득 물건은 어디 장소에서 소유권을 행사할 거냐? 그게 납세지라고요. 그러면 부동산은 이동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라고요. 차량이나 건설기계, 기계 장비는 이동시키죠. 여기에 설치했다가 여기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설치하는 장소다 말이에요. 그게 등록지라고요. 나는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이 장소에서 차를 끌고 다닐 거예요. 이해됐나요? 등록지라고, 등록지. 오케이? 이동하는 물건이니까. 자, 근데 밑줄 꺼놨어요. 두 개. 조심하라고 밑줄 꺼놨죠. 선박입니다. 선박 이동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하는 거야. 근데 바다에서 계속 떠다닐 수 없죠? 그러면 입출항 장소가 정해져야 돼요. 그게 땅이 선적항이라고요. 그래서 선박은 선박 소재지를 하면 안 된다고요. 선적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고. 항공기 이동하죠. 근데 항상 공중에 떠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객락고가 필요해. 그게 정치장이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넘기면 강어권이란 거 있고 어업권이란 거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소유권이야. 어업행위, 어업권은 어업행위를 하는 거야. 그럼 어업권자 주소지 하면 됩니까? 그 주소지에 가니까 고기가 있나요? 그럼 권리행사는 어업권 면허는 의장이 있는 장소에 소유권 행사를 할 거라고요. 그럼 강업권 하니까 강업권자 주소지 하는데 그게 맞다는 사람 전혀 생각 없이 푸는 사람이죠. 그거는 강업권자 주소에 강물 없다. 알겠어요? 그럼 강업권 면허는 어디서 주장해야 돼요? 강물이 있는 강구에서 주장하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9번 있습니다. 9번 별표지 3개. 별표지 3개. 아주 간단한데 별표지 3개 하는 이유가 취득세의 납세지가 불명합니다. 그때는 취득한 물건은 존재하고 있죠. 그 물건 소재지로 하라. 취득세의 납세지를 모르겠다면 현재 취득한 물건이 있어. 그 물건 소재지를 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 다음으로 익히는 세금이 등록 매너세입니다. 등록 매너세는 내 권리를 주장해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등록 간청에 수수료를 먼저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등록 매너세의 납세지가 불명하면은 세금은 등록 간청에 낼 거야. 그럼 그는 물건 소재지를 하면 안 되고 등록 간청 소재지를 하세요. 별표시 3개 하라는 것은 둘 다 한 번 내는 세금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별표시 3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취득세는 뭐라고요?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은 공시를 하면 내는 수수료야. 되나요? 어딘지 모르겠다. 우리는 등록 간청에 찾아가서 시군구에 납품하면 자기들 알아서 한다고요.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알겠어요? 자, 등록면에서는 어디라고요? 등록 간청 소재지.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입력했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납세 뭐예요? 기출 문제 봅시다. 자, 기출 문제 641쪽입니다. 자, 641쪽부터 보니까 자, 1번 문제가 뭐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자, 그러면 어디에 납세 의무자의 밑줄 딱 꺼내야 되죠. 자, 그리고 무엇을 물었어요? 옳은 거 틀린 거?
그러면 동그라미 크게 해야 되죠. 이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알겠어요? 계속 문제 풀 때. 자, 1번 납세 의무 묻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2번 문제. 2번 문제도 뭘 물었어요? 납세 의무자. 이거는 뭐다? 틀린 것 물었죠. 그 다음에 3번. 3번 문제가 뭐였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가세될 수 있는 한 것으로 묶인 것은 있죠. 그럼 가세될 수 있는 거. 이것도 납세 의무로 묻는 거라. 가세될 수 있는 것이 납세 의무라고요. 알겠어요? 이것도 납세 의무 묻는 거고 틀린 거 고르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도 뭡니까? 납세 의무로 묻는 거고 옳은 것은 물었죠. 알았나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 뭐가 났어요? 눈에 탁 들어온 거지. 가점주주죠. 가점주주 물었어요. 그리고 가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있죠. 가점주주에 대한 납세 의무를 묻고 아닌 것은 물었어요. X 해야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역시 법이 났죠. A, B 상장 법이 났죠. 주식 보유 해당 났죠. 확인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보니까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은 물었죠. 뭘 물었어요? 지금 이 5번과 6번은 가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묻고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지금 그 다음에 645쪽 보세요. 7번 취득 행태는 어떤 취득에 따라 납세 의무가 구분된다. 원시 취득도 있고 성계 있는데 성계는 유상냐 무상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요 문제가 뭡니까? 유상으로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너 취득 행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 지금 여기까지가 무슨 문제다? 취득세 납세 의무 문제더라고요. 예? 그럼 취득 납세 의무는 출제 빈도가 높다 이 말이야. 근데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딱 정리할 것만 딱 정리하면 답이 다 풀린다. 자, 64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1번 문제 봅니다. 옳은 것을 물었죠. 자, 1번은 내가 읽어볼 가치도 없는 거고 2번도 필요 없고 3번입니다. 1번에 3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넣었다? 법인 설립시 났죠. 여러분이 이걸 몇 번만 한 두세 번만 봐도 이게 딱 눈에 띄어. 설립시 났다. 그럼 답은 가운데 읽어볼 필요 없단 말이야. 맨 뒤에 이게 뭐가 나야 된다? 취득으로 본다? 취득을 보지 않는다? 어떻게 답이 나야 된다? 여러분이 이 문제 지문 올 때는 요 가운데 읽어볼지 말라고요. 무슨 알겠어요? 법인 설립시 분명히 최초 가점주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답은 뭐가 나야 된다?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야 답이 맞고 취득으로 본다 하면 답이 틀린 거라. 그러니까 맨 끝에 어찌 났나요? 취득으로 본다 했으니까 답이 틀린 거고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정해준 것. 자, 그 다음 4번 보기 갑니다. 4번 뭐라고 했나요? 토지의 지목을 살상 변경. 지목 변경은 토지 취득이 아니죠. 아까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고 가액이 뭐에 돼? 증가가 됐죠. 그럼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라고 해야 되죠. 법으로 정해준 취득이잖아요. 그럼 취득을 보지 않는다 해서 그게 틀리잖아요. 취득을 본다 해야 된다고요. 간주 취득이니까. 그럼 우리가 정해준 내용만 인식하면 끝나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은 정려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려라 했죠. 그럼 부담부 정려는 아까 뭡니까?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뭐고? 유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행위잖아요. 그럼 지문을 보니까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의 유상치를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채무에게 상당 부분은 유상이죠. 왜 틀린지 알겠어요? 그래서 3번, 4번, 5번 답은 또 2번이 답이 엄청 쉽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가면은 틀린 거 물었어요. 자, 1번에 보니까 가운데 쪽에 뭐라고 했나요? 예?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있죠. 뭐가 있다면 사실상 하면 취득을 본다. 맞죠? 무슨 취득이다? 실질 취득이죠. 이거 거꾸로 맞아도 되겠죠.
사실 취득이 있다면 등기 등록 관계없이 가세한다. 이해됐나요? 아니, 세금은 실질주의라고요. 등기 등록이 취득 요건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있죠. 2번 딱 보니까 주택권 났고 가운데 누구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다 있잖아요. 취득자가 누굽니까? 조합원이죠? 그럼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맞게 설명했죠? 근데 가로 부분은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거는 제외해야 되겠죠? 오. 자, 그 다음에 요런 지문을 딱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요.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직계비속, 직계비속, 직계비속 들어갔죠? 요 지문들만 조심해. 배우자 간 직계 좋은 비속 간 거래가 특별한 말이었으면 다 정료로 봐야 돼. 근데 앞에 뭡니까? 공갱매다, 파산선고다, 교환이다, 지급사실을 증명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우상이란 말이야. 유상이라고요. 오케이? 그런 말이 없으면 정료란 말이야. 다른 것이 뭐 아까 조합원이 어렵지 않아 말이야. 이것만 조심하라고. 그래서 3번에 보면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 부도는 매매죠. 매매라고 해서 이 무상이라 하면 안 돼. 일단 요거 지금 요까지는 정렬하고 알아듣나요? 매매라 들어갔지만 정렬하고 세법은. 근데 뒤에 이제 어떤 말이 났어요?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 사실 입증했죠. 입증하니까 뭐다? 유상이라고. 이 말이 없으면 매매라도 정렬하고 알아듣나요? 예. 자, 4번. 직계 비속 났죠? 근데 맨 끝에 가요. 무슨 말이 났어요? 교환 났잖아, 교환. 교환은 입증하죠? 그럼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 돼야 되겠죠. 이거 묻는 거야. 아, 배우자 간 직계 좀 매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판단이고, 우리 세법에는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 간 거래는 일단은 정렬로 본다. 우리가. 근데 어떤 경우만 입증한다고요? 유상을? 공갱매, 파산선고, 교환행위, 직업사실 증명 이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정렬하고. 이처럼 쉬운 문제 어디 있어요? 그대로 따르라는 건데. 자, 5번은 봅시다. 직계 비속이 있죠. 맨 앞에 뭐 들어갔나요? 공매. 그러면 유상이다 무상이다. 이거 요까지 딱 들어가면서 내 머릿속에 유상이다 무상이 판단이 돼야 돼. 공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유상으로 치러본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가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있는데, 자, 기억해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어디서? 지목이죠. 전에서 대로 변경했죠. 그럼 여기서 지목 변경이 됐단 말이고, 가액이 증가했다 있죠. 그럼 간주니까 납세뭐 있죠. 가세. 그 다음 니은. 임시 들어갔죠. 임시. 임시 건축물은 우리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 임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진 물건이죠. 그러면 임시 건축물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가세. 1년을 초과하면 가세. 그리고 기간이 뭡니까? 1년을 초과하지 않죠? 비가세. 그 다음 이것은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죠. 등기 안 했어. 그래도 가세라 했잖아요. 사실 취득이 있다면 등기 등록 관계없고 허가 무허가 관계없이 가세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가세. 자, 그럼 리얼은 공유 수매를 매립하거나 간척했죠. 그럼 토지를 조성했죠. 그럼 토지를 무슨 취득했다? 원시 취득했죠. 부동산은 원시 취득하면 가세하죠. 그럼 이것도 가세.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이거를 토지를 안 누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했어요. 그럼 가세 없는 거지. 아니, 생산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들어내는 것이 원시 취득이잖아. 너거는 몇 번이나 강조했잖아. 원시 취득시는 부동산만 가세하고 나머지는 가세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토지를 매립 간청은 부동산 원시 취득이 가세하지만 부동산이 아닌 것들을 원시 취득하면 가세 없다고요. 너 그거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옳은 것. 자, 똑같은 질문 또 놉니다. 1번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죠. 가액 증가됐죠. 취득 보지 않는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2번은요.
뭐가 됐어요? 상속 청구 소 있죠. 그러면 쭉 갑니다. 당초 이거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서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수로부터 정려받아 취득을 본다. 자, 아니 상속분이 감소한 상수로부터 받아왔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본다. 답이 여러 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상속이 이거는 정려가 될 수도 있고 상속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요 기간이 제시돼 있어 안 됐어? 기간이 제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세모라고 세모.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보면 권리 이전이죠. 가운데 뭡니까? 직계 존속 들어갔죠? 직계 존속 교환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뭐다?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정려로 인한 성계 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이게 틀렸다고요. 계약 해제 요건이에요. 무슨 요건? 계약이 해제됐을 때 해제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취득을 보지 않는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가 돼야 돼. 그럼 등기 등록 뭐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무조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정려자가 배우자 직계 존속이 아닌 했죠. 이게 배우자 직계 존속이 아닌 무슨 행위야? 부담부 정려라고요. 됐나요? 경우 채무액의 상당 부분은 뭐다? 유상이죠. 답은 뭐 5번이 너무 쉽게 또 질문이 났죠. 알겠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다 이 말이야. 예. 지문이 계속 반복된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 지방세법상 뭘 묻고 있어요? 가점주주, 간주, 취득세가 가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 물었어요. 그래서 X 크기 하고 아닌 것을 고르라 했어요. 자, 기억입니다. 뭐가 됐어요? 법인 설립시. 그럼 무조건 X죠. 법인 설립시 나오면 무조건 X라고요. 최초 가점주가 법인 설립시는 가세 없다고요. 자, X. 그 다음 니은 가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있죠. 그럼 가점주 된 적 없죠? 그러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의 최초죠. 그래서 지금 그 기억번하 니은은 가점주주에 대한 두 개 다 뭘 묻고 있어요? 최초 가점주를 묻고 있잖아요. 근데 기억은 뭡니까? 설립시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세가 없는 거고 이거는 설립 후 됐잖아요. 그럼 전부 가세가 돼야 되는 거고 무슨 말 알겠나요? 어렵습니까? 아니, 법에서 정해준 걸 너 인식하고 있느냐? 설립시는 가세 없는 거고 설립 후는 전부 가세한다고요. 가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했어. 최초로 가점주가 됐다 했잖아요. 그럼 설립 후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 디귿은 뭡니까? 이미 가점주가 된 요 말에서 뭘 납부한 적이 있다 없다? 가점주가 된 했으니까 납부한 게 있다 했잖아요. 가점주가 된 주주니까 납부한 게 있어. 자, 지문은 길다. 그런데 뒤에 뭐 했어요? 주식 총액에 대한 가점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을 증가했잖아. 가세 있죠? 가점주가 취득했던 증가분만 가세한다. 증가분이 있으니까 가세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리얼입니다. 리얼은 우리는 가점주주나 한 사람이 아니라 했죠. 그럼 가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그럼 가점주주가 A, B, C, D가 다 특수관계적으로 가점주주야. 여기서 60%가 돼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 지문이 가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 이전되었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된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5%가 증가됐어. 그러면 가점주 내부에서 감소 증가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점주 비율은 그대로 60%겠죠. 그럼 변동이 있어 없어? 그럼 가점주에서 증가되는데 증가분이 없죠. 그럼 가세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6번은요. 거주자 갑의 A, B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23년 9월 15일 주식을 취득 시 지방세법상 A법인이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갑의 취득세 가세 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은 이렇게 있죠. 요거는 연도 필요 없고 순서대로 가면 되죠. 기억이죠.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이죠. 티귿, 리얼. 지금 최종적으로 요 리얼 시점의 가세가 얼마 되느냐 묻고 있잖아요. 리얼이. 그러면 첫 번째는 이 회사가 구분이 있고 발행 주식수가 있고 보유 주식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획일 때는 회사가 총 만주 중에서 5천주를 소유했죠. 만주에서 5천주 소유가 몇 프로입니까? 50%. 그럼 가세 없죠? 그럼 이것이 뭡니까? 50% 초과하더라도 가세 없죠? 제초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정은 만주 중에 6천주잖아요. 그럼 몇 프로? 60%잖아요. 아이, 만주에서 60% 소유했으니까 60%잖아. 설마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을 거고. 그러면 이때 전부 가세했겠죠. 가점주가 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것은 만주에서 몇 천주? 3천주야. 몇 프로? 30%잖아요. 그럼 처분했어. 가중주제에 벗어났잖아. 50% 초과 안 됐으니까. 자, 그 뒤에 마지막이 몇 프로? 만주에 70%. 다시 가중주 됐네요. 그러니까 재차 가중주잖아. 몇 프로만? 아니, 그래. 증가보면 가시한다고. 10%만. 과거에 언제 시점에 가중됐던 가중주가 됐다면 납세 뭐가 있다 있고 면제를 준다 했잖아요. 증가보면 가세하라 이 말이야. 제일 쉬운 내용이잖아요. 최초 가점주는 두 개로 나누더라. 설립시냐 설립후냐. 설립시는 가세 없고 설립후는 전부 가세해. 가점주가 취득했던 재차 간주됐던 과거에 가점주 된 적이 있다 이 말이야. 납부한 적이 있다. 면제 줘라. 얼마만? 증가분만 가세하라 이 말이야. 됐나요? 어려운 게 없어. 자, 그 다음 645쪽에 7번 문제.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번 공매 났죠. 뒤에 이걸 볼 필요 없다고요. 공매는 법원을 통해서 가져오죠. 직계조업소는 배우자 그래도 무조건 유상이죠. 2번 파산 선고도 무조건 유상이죠. 그 다음에 3번 배우자가 났잖아요. 근데 맨 끝에 뭐야? 직업 사실을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유상이죠. 그 다음에 4번 권리 이전인데 뭐 됐나? 직계존수 났지만 교환이죠. 유상이죠. 됐어요? 5번은 정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여기서 배우자다 직계적으로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은 유상이지만 그 나머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여 무상이잖아요. 쉽죠?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된다. 딱 정해져 있는 답이다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익혔다? 납세 의무를 익혀봤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은 교재 들어가서 34페이지. 34페이지에 4번에 보면 취득세의 취득시기, 일명 취득세는 한 번 냅니까? 매년 냅니까? 한 번. 취득세는 한 번만 내고 끝나는 세금이라고요. 뭐 할 때마다 내요? 취득할 때마다. 취득할 때마다. 그 취득할 때가 취득시기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할 때마다 내는데 이 취득하는 때가 언제냐 말이야. 취득은 뭐 함으로써 가져간다고 했어요? 취득한 물은 소유권을 가지니까 낸다고요. 그럼 소유권 행사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취득은 수익과 처분은 취득 후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지금 취득 시점이니까 무슨 개념이야? 사용. 그럼 취득한 물건을 사용이라고요. 사용. 근데 그 개념이 우리는 무슨 주의? 실제주의. 실제주의라고. 그러니까 취득세는 그 취득하는 때가 뭐냐? 그 취득한 물건에 대한 사용 가능일이라고요. 뭐 한다고요? 가능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사용 가능하면 그걸 행사할 수 있으니까 취득이라고. 사용 가능일 개념이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실질주의니까 사실상 사용일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취득 시기는 언제다? 가능일과 사용일 중 빠른 날이라고요. 취득세는 등기 등록 관계없고 허가 무허가 관계없다고요. 언제가 된다고요? 가능일, 사용 가능일과 사용일 중 빠른 날이라고요. 여기 등기 없어. 이게 사실취득이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하지 말고 이런 취득은 가능일이 언제지? 암기하지 말고 가능일이 언제지? 문장을 보고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느냐? 34페이지 밑에 1번 원지 취득돼 있죠. 토지를 매립 간척했죠. 자,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보자. 원지 취득했죠. 원지 취득은 부동산만 가서 한다 했죠.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어. 토지 원지 취득은 뭐냐? 토지를 매립 간척했잖아. 그럼 매립 간척은 뭐였어요? 공사했잖아. 그럼 공사 끝나야 사용할 수 있지. 그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관공서에 찾아가서 인가를 인정을 받아야 사용한다고. 그래서 인가를 받았으니까. 말하면서 뭐라고 인가받았어? 인가를 받았다. 그럼 사용 가능하잖아요. 오케이? 허가를 받았다. 그게 뭐냐? 사용 허가를 받았으니까 사용 가능하잖아. 사용하라고 승낙을 받았다. 사용 가능하잖아. 그거를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장에서 인가를 받았으니까 사용 가능한 날이네.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받았으니까 사용하라고 승낙을 받았으니까 이게 뭐냐? 전부 다 어떤 날이야? 사용 가능한 날 개념이잖아요. 알겠어요? 나는 인가받지 않았는데 사용했다. 그럼 사실상이지. 사실상 사용한 날과 가능한 날 중에 빠른 날이라고. 근데 원칙은 토지는 인가받아야 원칙인데 인가받기 전에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가 앞서죠. 허가받을 사용 가능하니까. 인가받기 전에 사용 승낙을 먼저 받았죠. 그럼 뭐 사용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한길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거. 알겠어요? 어떤 그 취득 행태에 대해서 사용 가능일이 언제일까? 그럼 그보다 앞서서 사실상 사용한다면 사실상 사용이죠. 자, 그 다음 건축물 있죠. 밑에 가로 2번 건축물 있나요? 건축물도 아까 뭐 있어? 건축행위 있죠. 신축, 재축, 정축, 개축, 이전, 개수 다 뭐 있어요? 이것도. 공사 있죠. 공사. 그럼 공사가 끝나야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럼 관할 관공서에 가니까 뭔가 허가를 받았더라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기서 뭐냐? 너 사용하라. 사용 승인을 해줬단 말이야. 사용 승인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사용 가능하죠? 승인을 받았으니까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럼 본 사용 승인 받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라고 승인했다. 사용 가능하잖아요. 됐나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건축물은 사용 가능일이 뭐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 승인 받았다. 임시 사용 승인 받았다. 됐어요? 그럼 사실상 사용했다. 둘 중에 빠른 날을 하라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정비법이나 이런 재개발 정도 하면은 그것도 공사 들어가. 그러면 너 다 완공됐으니까 준공검사 해줬다.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사용 가능하잖아. 그 말들을 암기를 할 이유가 아니라
예? 문장에서 이 낱말이 사용 가능한 날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무가 건물도 그래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무가 건물은 성인이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나요? 사실상 사용 1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35페이지에 몇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가로 3번 있어요. 몇 번 있다? 가로 3번. 여러분 2차에 주택법 배웠나요? 주택법 들어봤을 거고 정비법 들어봤나요? 주택법이 뭐예요? 정비법이 뭐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 했죠. 그건?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 뭔가 택지 조성을 했다고 공사를 했다고 그럼 공사했으니까 뭔가 받아야 되겠죠. 주택법. 그래서 그 지문을 가운데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토지를 조성하는데 그 토지가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다. 알겠어요? 그럼 조합원에 기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이 취득할 때 언제 사용 가능하나요? 이거 공사한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주택법을 2차에 배웠다면 준공금, 뭘 받았다고요? 사용하라고 검사를 받았다고요. 그럼 사용 검사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사용 검사 받은 날에 사용 가능하잖아.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예?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요. 사실상 사용일이 없다고요. 그럼 준공 검사 받은 날, 사용 검사 받은 날 이 끝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정비법이 있어. 여러분 정비법 두 가지가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고 빈지 및 소규모에 대한 정비법이 있잖아. 어찌됐든 정비법이야. 그럼 정비법도 공사했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부동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잠시 이전 등기해줬죠. 공사 완료되면 받아와야 되겠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공사 완료됐으니까 가져가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뭡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 뭐 한다? 고시한다고요. 알린다고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공고한다. 여러분 공보에 보면 택지 조성하면 한지가 됐으니까 가져가라. 한지 처분 공고. 소유권 가져가라. 소유권 이전 고시. 내가 분명히 말했죠. 알리는 거하고 받은 거하고 의미가 다르다고요. 알리는 것은 그날의 법적 효력이 없다. 그 뒤에 다음 날에 된다. 다음 날. 내가 몇 번 말했어. 하여튼 자주 내가 자주 내 강의 자주 못 들으니까 나는 몇 번 말했지만 아니 그 다 공법에서 듣는 거잖아. 약간의 좀 우리는 이해는 5%만 가지면 된다. 그 5%만 이해만 한다면 답이 왜 이렇게 하는지 답이 나온다. 주택법은 뭐 한다? 사용 검사를 받았단 말이야. 그날이 취득일이라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렸을 때는 공고를 했단 말이야. 고시를 했다는 거야.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럼 권리자는 그 다음 날부터 권리가 행사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이 지문은 분명히 뭐였죠? 이렇게 토지가 조합원에 기속되지 않는 토지는 비조합원이야. 조합원에 기속되지 않는 토지일 경우는 뭐뭐다. 지문이 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답은 이놈 놓으면 답을 확인한 거. 이게 놓으면 답이 확인한 거 딱 정한 거. 답만 확인하면 돼. 근데 참 신기하게 이게 방금 뭐라 했어요? 주택법은 사용 뭐 받아라? 검사 받은 날 이거. 그럼 문제 입장만 치면 답은 뭐야? 사용 검사 받은 날을 다음 날. 그럼 틀린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정비법은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뭘 가져가라?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고시를 한다고요. 그럼 고시한 날은 법적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고시일을 다음 날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맥을 딱 보면 답이 나와 또. 주 났죠. 검 났죠.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답이 있어?
아니, 죽었어. 죽음이야, 죽음. 끝이야. 죽은 다음에 답이 없어. 그 다가오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참, 참, 우리나라에 사랑이란 말이 있었을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사랑이란 말이 없어. 어디 드라마 보니까 뭐 사랑이 한데 웃기가 있네. 사랑이란 말이 없었어. 응? 우리가 뭐야,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사랑이란 단어가 생겼지. 그 전에 사랑이란 말이 없었어. 뭐였죠? 그놈의 정 때문에. 우리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이야, 정. 우리나라는 그 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뭡니까? 놀래잖아. 야, 저 미국 사람도 어찌 그렇게 또 잘 대우하지? 그놈의 정 때문에. 네?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정. 사랑보다 무서운 게 뭐다? 무관심.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잖아. 아, 참. 그 관심이 너무 폭발하면 제일 또 무서웠죠. 예. 정이야, 정. 어, 정은 달달해야 되죠. 정은 달달해야 되잖아. 달고나를 만들면 달고다. 달고다 마지막에 뭐 먹어? 뭐려? 그렇지. 소다였죠, 소다. 반드시 다가와야 돼. 정 하면 소다가 필요해. 알겠어요? 분명히 죽음 다음에는 답이 없어야 돼. 다가오면 안 돼. 그 다음에 없어. 정 하면 뭐가 필요해? 소다를 해야 달고나가 돼. 알겠어요? 안 만나는 사람은 그게 뭐였죠? 몰라. 소다를 해야 올라와. 알겠죠? 음. 요즘 한때 소다 인기 많았잖아. 그놈의 그것 때문에. 예. 자, 어렵지 않단 말이야.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2번 성계 취득식인데 그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다. 즐거운 마음으로. 알겠어요? 왜? 그것만 조금만 이해하면 된다. 오케이.